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중남미에 사는 한인들은 10만 명 정도지만 이 지역의 한류 팬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 방송으로는 유일하게 스페인어로 방송되고 있는 KBS 월드 라티노가 한류 확산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관 특파원입니다. 칠레 대학생 이사도라 씨는 친구들과 함께 자주 한국 음식점을 찾습니다. 매운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글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KBS 월드 라티노가 출범한 뒤 시간 날 때마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A ver mis dramas, a ver los shows de variedad y Music Bank. KBS 월드 라티노는 아시아 방송 중 유일하게 24시간 스페인어 더빙이나 자막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나라의 케이블 채널과 유튜브, 애플 TV 등을 통해 중남미 6억 인구와 미국의 5천만 라틴계를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합니다. KBS 월드 라티노가 중남미 한류 전도사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KBS 월드 라티노 채널이 있는데 이미 중남미 방송 시장에서 중요한 한류 보급이나 한국을 알리는 어떤 채널이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중남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맞춤형 편성 전략을 통해 KBS 월드 라티노는 한류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최근 한국 시정부 수장들의 미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LA 한인 사회를 교두보 삼아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이번 LA 방문은 관광 산업과 투자 유치에 대한 실태 조사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무역관의 협조를 받아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창원시는 LA 한인회 그리고 한인 관광회사와 실질적인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첨단 산업 도시 그리고 또 관광 산업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세계적인 인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경기도 성남시는 LA 방문을 통해 성남시 중소기업들과 한인 기업들과의 1:1 매칭 교류에 나섰습니다. 한인무역협회 LA 지회와의 협약을 통해 한인 기업들이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수출을 대행하고 한국 내 청년들의 취업 문호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내에서 하고 있는 백현 유원지 개발이나 마이스 산업 또 앞으로 아마 제3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게 될 이런 산업과 관련해서도 우리 옥타야 우리 LA 지부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경기도 고양시 방문단은 오늘 24일 열리는 일산꽃 박람회 홍보차 LA를 찾았습니다. 이어 한인 주요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고 의료단지, 방송영상산업 특화단지로서의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25조에 해당되는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K-컬처밸리를 조성하겠다. 임기 내에 대한민국이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한류의 중심 메카 도시로 고양시를 선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여러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특산품 판매에만 주력했던 한국 지자체들이 연이어 미국 그리고 LA를 방문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내 젊은이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현 정부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 점차 도시별 특화단지 조성이 붐을 이루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난가주 한인 사회의 경우 한국 내 도시경제 규모를 갖춘 만큼 이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편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미국 방문 일정에 동포 간담회나 한미요 등 실질적 교류와는 상관없는 정치적 행사를 여는 경우도 여전히 남아있어 아직은 지자체 러시가 실효를 거두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LA 한인타운을 지키는 올림픽 경찰서장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인해 자칫 무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던 타운 방범 카메라 설치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됐던 전임 서장과 신임 서장의 인수인계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나 니에토 전 올림픽 경찰서장이 다시 한인 사회를 찾았습니다. 지난 2월 25일 갑작스러운 올림픽 경찰서장 교체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아 문책성 인사 등이 불거졌던 니에토 전 서장은 그동안 업무지 이전으로 인한 적응 기간이 필요했을 뿐 우려했던 인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갑작스럽게 한인 커뮤니티를 떠나게 돼 아쉽다며 고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Many friends within the community, and so I feel very blessed that the 4 years that I were here, that I've made lifetime friends. 니에토 전 서장은 다소 늦었지만 재임 기간 추진해온 한인타운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타운 방범 카메라 설치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camera program is going to continue under Captain Vito Palazzola's leadership. The Olympic Booster Association, that's one of their big projects in 2015. 인사 이동 이후 처음으로 함께 자리를 나란히 한 니에토 전 서장과 비토 팔라졸로 신임 서장. 어제 열린 경찰서장 이취임식은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가 주최했습니다. Work in a partnership to develop that program, I think will be very helpful. So, yes, I do plan on moving forward with that. 한인타운에 모두 15대가 설치되는 방범 카메라는 현재 한인 관련 업체를 통한 실사가 끝났는데 아직 $50,000의 기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는 연내 설치를 목표로 신임 수뇌부와 함께 관련 사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 모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코요테가 출몰해 사람까지 해치면서 관계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애완견과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 노르드 지역의 한들판, 늑대처럼 보이는 동물이 지나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에 코요테가 수차례 출몰, 급기야 산책 중이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Yesterday I was working in the yard and there was a coyote walking around following me. And then my phone rang and my officers were telling me that there was numerous sightings. Children and small dogs, or keep all dogs inside until we can eradicate this problem. 최근 세들브룩과 노르드 지역에서 애완견과 산책 중이던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심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s I started to move quicker, I was trying to get to the house fast because he wasn't going away. I didn't think he would come up this close. 연이은 사고에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It's a concerning thing, especially when people have little kids. It's a beautiful area. You don't want to see anyone get hurt. 현재 버겐 카운티 지역에 코요테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요테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애완견과 함께 있으면 애완견을 공격하면서 사람도 함께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서민용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기피하는 분위기, 어디에서나 종종 사회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뉴욕에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뉴욕 맨하튼에 서민용 임대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태수 특파원입니다. 완공을 앞둔 맨해튼의 초고층 아파트. 부자와 서민이 함께 거주할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민 차별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고소득층 소유자와 저소득층 세입자가 사용하는 출입문이 따로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주소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And I can't believe here in the 21st century that we're still doing the classism thing about low class and middle class and upper class based on your income. 계층 갈등을 부추긴다는 논쟁 속에 어제 저소득층 분양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55가구 모집에 9만 명이 몰렸습니다. 시세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임대료. 이들에게 분양권은 복권 당첨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출입문을 따로 쓴다는 차별 논란도 문제 안 됐습니다. The poor door. Okay, so I'm poor. Why does that matter? If I had to walk 5 blocks down the street to get to it, I wouldn't care at all. Because $800 is super cheap. 한 채에 최소 50억, 최고 300억 원 가는 고소득자용 분양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집값의 2%에 달하는 보유세를 10년 이상 면제해주는 혜택 덕분입니다. 뉴욕시는 마침내 서민 주거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반겼습니다. 똑같은 방식의 서민주택 8만 가구 공급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서민주택 120여 가구를 공급하는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의 아파트엔 분양 문의가 쇄도한다고 현지 부동산 업계는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아기가 잘 놀고 있는지 보기 위해 아기 방에 설치하는 CCTV, 이른바 베이비 모니터라고 하는데요. 시애틀 인근의 한 가정에서 이 베이비 모니터가 해킹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3살 난 아들을 둔 이 미국인 부부는 최근 아들 방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방에 설치된 베이비 모니터, 즉 아기 관찰용 CCTV가 제멋대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Well, I started to cry in there because it all started coming back to me and I started figuring things out. We don't know if they could hear, but we know they were watching for sure. 아들은 누군가가 밤중에 말을 건다고 불평했고 부부는 CCTV가 해킹돼 원격 조종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해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Wake up, little boy, daddy's coming for you. My wife walked in and I heard the exact words say, "Look, someone's coming into view." CCTV 제조업체로부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해킹이 가능하지만 누가 어디서 그러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It got me worried that maybe they've seen things that they, shouldn't see. Private, our privacy's been hacked. 누군가가 아들을 24시간 엿볼 수 있지만 손쓸 길이 없어서 부부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미국의 연구기관이 9만 5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로 홍역 백신과 자폐증은 무관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연구가 진행된 것은 자폐증에 걸릴까 봐 홍역 백신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 미국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예스더 특파원입니다. 홍역 백신은 정말 자폐증과 아무 관련이 없을까? 특히 형이나 누나가 자폐증이면 동생도 자폐증이 될까 봐 홍역 백신을 맞히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 연구 결과 자폐증 형, 누나를 둔 동생이 홍역 백신을 맞더라도 자폐증에 걸릴 확률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신을 맞은 경우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낮기까지 했습니다.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는 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 태어난 어린이 9만 5천 명에 대한 연구입니다. What we need to focus on is the fact that autism is a genetic disorder, and so let's not pretend that children can avoid autism by avoiding things. 후진국 질병으로 여겨지는 홍역 백신과 자폐증 상관 연구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이유는 최근 자폐증 우려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홍역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00건 아래였던 홍역은 지난해 65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7일까지 19개 주에서 160여 건이 보고됐습니다. 자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힐러리 전 장관은 백신이 문제 없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또 다른 도전자들은 백신을 안 맞을 권리를 주장하는 등 정치권까지 논란을 벌였습니다. 이번 연구가 백신 자폐증 논란을 잠재워 미국의 홍역 유행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스더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3원 8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